환영 공연 낭만 오락극 12화를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극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음료나 음식물은 진행요원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공연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합니다. 소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녹음 및 촬영은 불가합니다. 뒤에 있는 카메라는 학과 보관용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들어오셨던 문으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앞줄부터 천천히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낭만 오락극 12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달콤하고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랑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실한 사랑은 더욱 달콤한 법이지요. 매사리 지역의 쌍둥이 남매 비올라와 세바스찬이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거대한 폭풍우에 휘말려 난파되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연극은 얽히고 설킨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폭풍우 속을 함께 허우적거려 보실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112화라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 나 혼자 남아서 어떡하죠? 오라버니는 하늘나라에 갔을 거야. 아니, 아마 입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가씨가 구조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아, 불쌍한 오라버니. 아니에요, 오라버니는 살아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목숨을 던졌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배가 부서지고 떠내려가는 보트에 매달려 있을 때 아가씨 오빠를 봤어요. 오빠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떠내려가는 돛에 몸을 묶고 용감하게 파도를 헤쳐나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마워요. 자, 이 돈을 받으세요. 제가 살아난 걸 보면 오빠도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품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선장님은 이곳을 잘 아시나요? 예, 잘 알지요. 전 이곳에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이곳의 영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신호 공장님은 가문이며 인품이며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신호? 아버지께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독신이라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이곳을 떠날 쯤 소문으로는 공장님께서 아름다운 올리비아 아가씨께 청혼했다고 하더군요. 그 아가씨는 어떤 분이신데요? 올리비아 아가씨는 돌아가신 백장님의 따님으로 부덕을 갖춘 아가씨랍니다. 백장께서 작고하시고 오빠에게 후견인을 맡겼는데 그 오빠도 이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오빠를 애도하며 남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삼가고 얼굴조차도 대면하지 않으신답니다. 우와, 그런 분이라면 제가 모시고 싶어요. 신분을 숨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올리비아 아가씨는 그 누구의 요청도 듣지 않으시니까요.
공장님의 청혼도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남자라는 걸 숨기고 여자라는 걸 숨기고 변장을 해서 공장님을 모시는 게 좋겠어요. 상대의 능력은 있으니까 그분을 잘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눈치껏 해내죠 뭐. 공장님께서 달가워하실지. 선장님은 참 좋은 분 같으세요. 세상에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썩어있는 사람도 덜어있긴 하지만 선장님은 진실한 모습에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분 같아요. 부탁드려요. 저를 시종으로 추천해주세요. 보답은 얼마든지 하겠어요. 예, 아가씨는 시종이 되세요. 난 덩어리가 될 테니까. 감사해요. 그럼 안내해주세요. 음악이 사람을 살찌는 양식이라면 연주를 계속하라. 질리도록 들어 실증이 나버리면 사랑의 식욕이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들려줘.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대박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구나. 됐다 그만. 아까처럼 감미롭지 않아. 아, 사랑의 정령이여, 넌 어찌 그리 날쌔고 탐욕스러운가?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너에게 걸려들면 가치없고 천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구나. 순식간에 말이야. 그래,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네, 오시노 공장님. 직접 뵙지 못했고 신녀를 통해 받은 회답은 이렇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앞으로 7년 동안 얼굴을 수녀처럼 가릴 것이며 하루에 한 번씩은 거처하시는 방 구석구석을 짜릿짠 눈물로 적실 것이랍니다. 이 모든 건 돌아가신 오라버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슬픈 추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함이랍니다. 오빠에게 진 사랑의 빚마저 갚아야 하다니 이 얼마나 갸륵한 마음씨란 말인가. 아름다운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공장님 사냥이라도 가시지요? 무슨 사냥 말이냐? 공작 사냥. 가서 쓸 자료를 들라해라. 예? 사냥이라면 여기 내가 사슴이 되어 쫓기고 있어. 아, 내 눈이 올리비아를 처음 봤을 때 그 순간 난 사슴으로 변했어. 그리고 내 순정은 잔인하고 맹렬한 사냥개가 되어 날 쫓아오고만 있거든. 부르셨습니까 공장님? 세자리오. 네가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지? 오늘로 4일째입니다. 그런데도 난 네가 참 편하구나. 벌써 수십 년 뒤 같으니까 말이야. 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야. 내 영혼의 밀서까지도 다 보였겠지. 그러니 네가 아가씨에게 다녀오거라. 거절을 당하더라도 눈앞에 버티고 서서 아가씨를 직접 뵙기 전까지는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다고 버텨. 하지만 아가씨께서 소문대로 그런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면 좀처럼 저를 만나주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소득 없이 돌아올 바에야 체면이고 목 없이 한바탕 소란이라도 떨어. 그럼 아가씨를 만나뵙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사랑의 열정을 털어놓고 가슴 속에 품은 사랑의 대사로 그분을 사로잡아. 내 사랑의 고뇌를 전하는데 네가 적격이야. 쓸데없이 점잖 빼는 심부름꾼 이야기보다는 너처럼 젊은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어. 널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너의 놀랄만한 젊음을 외면하는 자들이야. 마치 처녀의 목소리처럼 높고 고운 너의 목소리.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입술보다 부드럽고 붉은 입술. 별빛이 내려앉은 호수보다 맑은 이 눈동자. 너의 하나에서 10가지 여자를 꼭 닮았어. 그러니 이 일에 네가 안성맞춤이야. 그럼 잘 부탁해. 그럼 난 사냥하러 가보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 설득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면 건강에 해로울 텐데. 토비나리, 밤엔 좀 일찍 들어오세요. 늦게 들어오는 걸 아가씨가 아시고는 정말 못마땅하게 여긴다고요. 난 친척이니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하지만 적당히 노시고 체면은 지키셔야죠. 체면? 이 이상 좋은 옷이 어딨어? 술 마시기엔 그만이지. 이 장화도 그렇고 말이야. 그렇게 술을 마구 마시면 몸에 해로워요. 어제도 아가씨께서 걱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아가씨께 청혼하겠다고 나리께서 데려온 그 얼간이 기사 얘기도 하셨고요. 누구? 아, 앤드류 에이기치 그경 말인가?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이 일리리아에서 가장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그래요? 이 사람의 년 수입이 자그마치 3천 더 커트라고. 그럼 뭐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년도 버티지 못할걸요? 바보 천체다 방탕하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은 뭔가 출중한 재능을 타고났어. 타고나고 말고요? 타고난 바보인데다가 못 말리는 싸움꾼이죠. 다행히 겁쟁이라는 재능까지 타고나서 금방 누그러뜨려서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벌써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어떤 놈들이 그래? 그뿐이 아니에요. 나리가 매일 밤 술만 마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아, 그건 내 조카 딸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시는 거지. 조카를 위해서라면 이 일리리아 술이 바닥나지 않는 한 난 마실 거야! 이봐, 벌레 씹은 듯한 표정을 피라고. 앤드류! 안녕하세요, 나리. 잘 주무셨습니까? 문안드리오 앤드류요. 문화? 그게 뭐예요? 내 신녀야. 아, 문화 아가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러면 마리아 문화 아가씨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인마, 그게 아니고 문안이라는 건 구애와 설득으로 여자를 공격한다는 뜻이야. 세상에 어떻게 여자를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전 이만. 기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군. 지금 이렇게 놓쳐버리면 사내 대장부로서 다시는 칼을 빼기가 어려워. 이봐 아가씨, 그렇게 가버리면 칼을 빼는 기사가 무한하지 않겠어? 아가씨는 상대를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누가 당신을 상대하긴 한데요. 그럼 상대해 봅시다. 자, 압수합시다. 참, 생각하는 건 자유죠. 제발 이 손으로 술병이나 잡고 술이나 드세요. 술을 더 드셔야겠네. 젠통 당했군. 머리 풀려고 이렇게 여자에게 당해보긴 처음이에요. 술에 취해 보라 떨어낸 일이야 많았지만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소처럼 둔해지나 봐요. 그런 뜻이. 그걸 알았다면 절대 먹지 않는 거였는데. 또비경, 내일은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아니 이 사람아, 보르꾸아? 보르꾸아라뇨?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와이. 젠장, 검술이나 춤을 배울 시간에 차라리 외국어를 공부해둘 걸 그랬어. 그랬더라면 아마 자네 머리 모양이 조금 나아졌을 거야. 정말 그랬다면 제 머리가 좋아졌을까요? 당연하지. 자네 머리가 원래 이런 까치진 모양은 아니잖아. 어때요? 이러면 좀 괜찮지 않나요? 훌륭해. 수세미 같아. 설거지나 하면 딱이겠어. 정말 내일은 고향에 돌아갈래요. 나리 조카 딸은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봤자 싫은 소리 들을 게 뻔한 데다가 근처에 공작인지 올빼미인지가 청혼했다면서요. 아이 그 공작인지 올빼미인지 싫대. 신분이든 나이든 지식이든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게 맹세하는 걸 내 귀로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직 자네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한 달만 더 있어볼까요? 난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숨어있기를 좋아하고 어떨 때는 진탕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요. 아이 그런 고상한 취미가 있는지 몰랐군. 이 일에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걸요. 그럼 중중에 어떤 걸 제일 잘 추나? 높이 뛰어 돌아다니기! 개구리가 뛰는 것 같구만. 뒤로 뛰는 것도 제가 제일 잘할걸요. 아이 그런 재능을 여태 갖췄어. 어쩌자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재능을 쓰면 얘 말이야. 어디 신나게 흥청대며 놀아볼까요? 아이 당연하지. 아이 글쎄, 어딜 쏟아내는지 말하라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죽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입은 살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집을 비웠으니 넌 교수형 아니면 추방이야. 추방이나 교수형이나 나한테 마찬가지겠지만. 교수형 덕분에 넌덜머리 나는 결혼을 모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왕에 추방당할 거면 따뜻한 여름이면 좋겠다. 자, 가봐요. 토비경 술만 안 마신다면 당신이야말로 이 일리비아에서 가장 떡소리 나는 아내가 될 텐데. 닥치지 못해? 그런 소리 또 했단다. 아가씨께서 오신다. 정신 차리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나 해. 지혜의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 근사한 광대짓을 내려주소서! 지혜를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 난 지혜랑 넘는 멍청이니까 오히려 똑똑한 인간으로 통할지 몰라. 바보 같은 똑똑이가 되는 이 똑똑한 바보가 되라! 이 바보를 끌어내! 뭘? 못 들었어? 아가씨를 끌어내! 이마! 넌 이제 별 볼 일 없는 광대일 뿐이야. 더군다나 버릇까지 없어졌단 말이야. 아가씨, 그 두 가지 어물은 술과 춤으로 고칠 수 있죠. 별 볼 일 없는 광대에겐 술을 먹여보세요. 그럼 생기가 돌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버릇이 없는 건 고치라고 하면 되죠. 고치기만 하면 더 이상 버릇이 나빠질 일이 없을 테니까요. 아가씨께서 바보를 끌어내라고 하셨죠? 이봐! 이 바보를 끌어내! 나는 널 끌어내라고 한 거야.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십니다, 아가씨. 승복을 입었다고 중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비록 광대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제 머릿속까지 바보는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바보라는 걸 증명해드릴까요? 네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럼요. 어디 증명해봐. 그럼 우선 교리문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해보세요, 아가씨. 그럼 심심풀이로 그 증명이나 들어볼까? 좋아요. 아가씨께서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죠? 이 바보야. 그야 오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오빠의 영혼이 저기 지옥에 있나 보군요. 멍청아! 오빠의 영혼은 틀림없이 천당에 가 있어! 그러니까 아가씨는 바보죠. 오빠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데도 이렇게나 슬퍼하시니까요. 이봐! 이 바보를 끌어내! 말벌리, 저 광대를 어떻게 생각해? 상태가 좀 나아졌나? 아니요. 점점 더 멍청하지만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총명한 사람도 노망이 들지만 멍청이는 더욱더 산 멍청이가 되는 법이니까요. 신이시여, 이분이 하루빨리 노망이 들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욱 빛나게 하소서! 저 말은 어떻게 대꾸할 거야, 말벌리요? 아가씨께서 이런 천한 얼간이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시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놈이 평범한 돌레거리 같은 바보에게 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아가씨께서 웃어주시고 사정을 봐주시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말문이 마케롱입니다. 말벌리요, 당신도 잘난 체하는 게 병이야. 그러니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지. 세상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광대의 비방은 욕이 되질 않아. 마치 저명한 신사의 정당한 비방이 욕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신이시여, 아가씨에게 거짓말하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이 멍청이를 찬양하고 있으니. 아가씨, 문 밖에 웬 젊은 분이 찾아와서 아가씨를 꼭 만나 뵙겠다고 하는데요? 오시노 공작이 보낸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아가씨. 외모는 꽤 잘생긴 청년이던데요? 지금 누가 응대하고 있지? 삼촌이신 토비경이십니다, 아가씨. 삼촌은 제발 들어오라고 해. 정신 나간 소리밖에 더 하겠어? 말벌리요, 네가 가봐. 공작이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아프다든지 집에 없다든지 불러대서 돌려보내. 자, 봤지? 네 광대식도 이젠 낡아버렸어. 모두 싫어하잖아. 신이시여, 제발 머리를 채워주소서! 왜냐하면 마침 머리가 빈 사람이 하나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런, 또 잔뜩 취하셨군. 삼촌, 문 밖에 찾아온 사람 누구예요? 신사. 신사? 어떤 신사요? 그 신사는 말이야. 젠장. 아까 소금에 절인 청어를 먹은 게. 어이! 잘 있었나, 주정맹이? 예, 나리! 아니, 삼촌, 어쩌자고 이렇게 아침부터 혼수 상태란 말입니까? 뭐? 호색하니라고?
난 호색은 싫어. 문 밖에 호색한 한 놈 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악마면 어때? 난 상관없어. 나에게 신앙을 달라. 사람이 취하면 뭘 닮았지? 익사한 놈, 바보 멍청이, 그리고 미치광이를 닮았죠. 얼큰할 때 한 잔하면 바보가 되고, 두 잔을 하면 미치광이가 되고, 석 잔을 넘기면 물귀신이 되죠. 그럼 가서 검시관을 불러와 삼촌을 검사하게 말이야. 벌써 석잔을 더하신 것 같으니 물귀신이 되었을 거 아니야? 가서 돌봐드려. 나리는 아직 미치광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미치광이를 돌보는 게 되겠네요. 아가씨, 문 밖에 있는 젊은이가 아가씨를 꼭 뵙고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씨께서 병환 중이라고 말하고 주무신다고도 했는데 그건 이미 다 알고 왔으니 꼭 뵙고 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가씨?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줄 수 없다고 전해요. 그렇게도 말했죠. 그랬더니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벌상다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뵙지 않고는 안 가겠답니다. 어떤 사람 같아? 그저 그런 보통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 같냐고. 매우 고약한 사람입니다. 아가씨가 어찌 생각하든 꼭 만나겠다는 겁니다. 나이랑 외모는?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모자라 보이고 아이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생김새도 그럴듯하고 말솜씨도 대단합니다. 이리로 안내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주고. 이봐시냐! 아가씨가 부르시오. 베일리. 자, 내 얼굴에 씌워줘. 어머니 이댁의 아가씨인지요? 내가 대신 대답해 줄 테니까 말해봐요. 용건이 뭐죠? 덕심 있나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이 이댁의 아가씨인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요. 가관하는 대사를 엉뚱한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대사이기도 하지만 이걸 외우느라 매우 힘들었으니까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연습한 대사 이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댁의 아가씨인가요? 그래야 제가 대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희극 배우인가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인물은 아니지요. 당신이 이댁의 아가씨인가요?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다면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아가씨가 틀림없다면 아가씨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어줄 것을 내어주지 않고 계시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맡은 역할을 벗어난 일이긴 합니다. 우선 아가씨를 찬양한 다음에 제가 온 진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어서 말해요. 그 찬양의 말일랑 그만두고. 큰일 났네요. 이걸 외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게다가 매우 그렇다면 더욱더 표면된 거짓일 테니 더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당신 얘기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 밖에서 무례하게 버티고 있다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부른 거예요. 미치지 않았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제정신이라면 간단히 말하든지. 난 지금 그런 허접한 얘기를 들을 만큼 미치지 않았거든요. 자, 객길은 이쪽입니다. 같이 올리실까요? 어이 난쟁이 양반, 나는 여기 좀 더 정박해야겠어. 어서 용건을 말해보세요. 저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보나마나 볼썽사나운 얘기를 할 모양이군. 말하려는 태도가 저렇게 험상궂은 것을 보니까 말이야. 좋아요. 어서 받아온 지시를 전부 다 말해보세요. 아가씨만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가져온 건 선전포고나 항복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중요하지만 지극히 평화로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대단히 무례했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원하는 게 뭐죠? 제가 무례하게 보였다면 이 댁에서 당한 푸대접에서 배운 것이지요. 제가 누구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처녀의 정조만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아가씨의 기회는 신성하지만 다른 사람 기회는 신성 모독이 되는 내용입니다. 잠시 자리를 좀 비켜줘. 그 신성한 말씀 한번 들어보게. 본문이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주 기분 좋은 교리군요. 그걸 풀이하자면 굉장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 본문은 어디 있나요?
그분의 가슴 속에랑 가슴 속체 몇 장에 있나요? 그런 식으로 답하자면 그분의 심장 제1장이지요. 그건 벌써 다 읽었어요. 더 할 얘기가 있나요? 아가씨,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내 얼굴과 협상하라는 분부라도 받았나요? 당신은 지금 본문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베일을 벗고 그림을 보여드리죠. 나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그림이 괜찮은가요? 대자연의 솜씨로 절묘하게 채색해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별장입니다. 바래지 않게 물들여 놓아서 비바람에도 잘 견뎌낼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모조리 무덤까지 끌고 가 이 세상에 단 한 장의 사본도 남겨놓지 않으신다면 아가씨야말로 가장 잔인한 분이십니다. 나는 다행히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 아름다움을 빠짐없이 명세서에 기록해서 이번 장에 첨부해놓도록 하겠어요. 아이템 하나, 어지간히 빨간 입술 2개. 아이템 둘, 눈꺼풀에 포함한 갈색 눈 2개. 아이템 셋, 목 하나, 턱 하나, 등등. 그런데 그분은 날 추천하라고 당신을 보내시던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너무 도도하시군요. 하지만 아가씨께서 악마라고 해도 아름다운 건 사실입니다. 제 주인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비록 아가씨가 절세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절실한 사랑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아가씨를 숭배하고 비오듯 눈물 흘리고 우레와 같은 사랑의 신음과 불길 같은 탄식으로 사랑하고 계시지요.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이 동망도 있고 재산도 상당한 데다가 세상의 평판도 좋고 용기와 학식을 갖춘 훌륭한 분이란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대답은 이미 오래전에 드렸어요. 만약 제가 공자님만큼 그토록 고민하고 아가씨를 목숨 바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가씨의 집 문 앞에 거드나무 가지로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집안에 있는 저의 영혼인 아가씨에게 하소연할 겁니다. 버림받은 진실한 사랑의 슬픔을 가로지어 한밤중에도 소리쳐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이름을 외쳐 메아리를 일으키는가 하면 제잘거리는 공기가 올리비아! 하고 소리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아가씨는 저를 가볍게 여겨주지 않는 한 이 하늘 땅 사이에서 잠시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럴 것도 같군요. 어떤 가문 출신이죠? 현재의 신분 그 이상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뭐 지금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돌아가서 당신 주인에게 가서 전하세요.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으니 다시 사랑을 보내지도 말라고요. 단, 그분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당신이 알려주러 또 온다면 그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수고가 많았어요. 자, 이 돈을 그냥 받아주세요. 아니요. 저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으로 넣으세요. 보상이 필요한 건 제가 아니고 저희 주인이시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름답고 잔인한 아가씨. 어떤 가문 출신이죠? 하고 물으니까 그는 현재의 신분 그 이상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지금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라고 했어. 그래, 태생이 신사인 건 틀림없어. 얼굴이며 말투며 행동이 분명히 신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너무 조급해서는 안 돼? 제발 진정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사병에 걸릴 수가 있지? 저 젊은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으로 숨어 들어왔나 봐. 될 대로 되라지? 이봐! 말벌리오! 말벌리오! 부르셨습니까, 아가씨? 아까 그 건방진 청년들이 쫓아가요. 공장에 심부름 뿐 말이야. 내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반지를 두고 갔어. 가서 이런 건 받지 않는다고 전해. 그리고
주인이 듣기 좋게 아첨하지 말라고 해. 나는 그분이 마음에 없으니까 다신 사람을 보내지도 말라고. 만일 그 청년이 내일 여기 오면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해요. 빨리 가봐요, 말돌리로. 예, 그렇게 하죠. 빨리. 내가 왜 이러지? 내 눈이 뒤집혀서 마음까지 멍멍해졌나? 운명아!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어쩔 수 없어. 정말 떠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이해해주세요. 나에겐 검은 운명이 따라다니거든요. 내 불운이 당신께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내 불행은 나 혼자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께 폐를 끼치게 된다면 당신의 후회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겁니다. 좀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는지만이라도. 아닙니다. 내가 떠나는 길은 정처 없이 떠도는 광량의 길이거든요. 당신은 사례가 깊은 분이라서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굳이 캐묻지 않으실 것 같군요.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내 이름 사실 세바스찬이에요.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메사닌 지역의 세바스찬이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와 누이 동생이 남았죠. 우리들은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될 수만 있었다면 우리들은 같은 시각 같이 죽었어야 했죠. 하지만 당신이 그걸 바꿔놓았죠.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에서 나를 구출해주기 1시간 전쯤 누이는 익사했으니까요. 참으로 애석하구나. 누이는 나를 닮았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누이를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사람들의 말에 고지고대로 믿진 않습니다만 그 아이의 심성만큼은 시기한 사람들마저도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사랑스러운 누이가 저 짜릿짜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대접이 시원찮았습니다. 아닙니다, 안토니오. 나야말로 피를 끼치고 용서하십시오. 제 호의를 거절하지 마시고 부디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베푼 호의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자, 빨리 작별합시다. 나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전 지금부터 오시노 공장의 저택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신들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오시오 공장의 저택에는 나의 적들이 너무 많아. 그런 착하면 당장 따라갔을 텐데. 아니, 난 어떤 분변을 당해도 상관없어. 난 당신을 존경하니까. 그깟 위험 따위가 무엇이 두려우랴. 그러니 기꺼이 따라가겠소. 잠깐. 조금 전에 올리비아 아가씨 댁에 오시던 분 아니요? 그렇소? 방금 만남에 두고 가는 길이요? 아가씨께서 이 반지를 돌려드리랍니다. 아까 가지고 갔더라면 내가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리고 아가씨께서는 앞으로 공장의 청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 꼭 그 말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당신 주인의 용으로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어. 다만 공자께서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리려고 당신이 오겠다면 그것은 관계치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거 받으시오. 아가씨께서 반지를 받으셨다고요? 나는 드린 적이 없는데? 이봐야! 당신이 막무가내로 이걸 던져놓고 가질 않았죠. 아가씨 의향은 이렇게 돌려주라는 거요. 거리 굽혀 주울 만한 물건이라면 거기 있으니 주워 가든지, 그게 싫으면 아무나 죽는 사람이 임자지 뭐.
내 모습에 그녀가 반했다면? 안 될 말이야. 그러고 보니 내 얼굴만 줄곧 쳐다보고 있었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열등에 못 이긴 아가씨가 계책을 써서 저 버릇없는 사람을 보내 내 마음을 떠보는 거야. 공장님의 반지를 안 받겠다고? 들은 적도 없는 반지를? 상대는 바로 나야. 만약 그렇다면 불쌍한 아가씨. 아, 이제 어쩌지? 공장에서는 아가씨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고 남자는 나는 주인을 사모하고 아가씨는 착각해서 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난 남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주인을 사모해봤자 절망적이야. 사실은 여자인데 말이야. 아, 불쌍한 올리비아 아가씨. 얼마나 탄식만 하고 있을까? 신이시여! 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어주소서! 앤드류경, 이리 오시오. 이 자정이 넘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았으니 일찍 일어나는 거나 다름없고 그렇지 않소? 모르겠는데요.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자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날이 새지 않겠어? 그러니 아침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다 이 말이야. 인간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 땅, 물, 불, 바람. 저는 먹고 마시는 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과연 합자로구만. 그럼 우리 먹고 마셔보자고. 마리아, 술 좀 가져와. 안녕하세요, 라인님들. 어이 바보, 잘 왔어. 우리 노래나 하나 부르자. 아 그래, 도랑분들끼리 노래나 한번 불러봐. 여기 광대 녀석은 정말 목청이 좋아. 나도 저런 근사한 목청을 갔으면 좋겠어. 자, 6패스를 줄 테니까 노래 한 곡 불러봐. 왜? 기사분이 돈을 주시네? 나도 돈을 줘야지. 자 그러면 노래나 한번 불러봐.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새로운 만남은 뻔하고 전염될 것 같아. 이제는 혼자가 편하고 전염되면 혼을 쏙 빼가는 목청이죠. 이 코로 들으면 코에 전염이 돼서 감기로울걸. 흔들어주세요. 어디 우리 하늘이랑 춤춰볼까? 밤새우들은 깨워봐. 어때? 좋아요. 새벽 괜찮아지는 건 잘하니까요. 아무렴요. 사냥개라면 잘 지져되겠네요. 그야 물론이지. 그러면 닥쳐라는 노래를 하자고. 닥치고 내 말 들어 그 노래 말인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리께 닥치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나한테 닥치라고 하는 건 네가 처음이 아니니까. 바보야, 시작해. 닥쳐부터 말이야. 자, 닥쳐.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닥치라고 하면 얘가 노래를 어떻게 불러? 하긴 그래. 자, 시작. 닥쳐! 닥쳐. 닥쳐! 닥쳐. 닥쳐! 닥쳐. 닥치고 내말다. 우리는 달려해. 떨어지는 수 없어. Fly, darling, 나가속에서 집사 말볼리오를 불러 당신들 모두 문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셔도 전 모릅니다. 말볼리오는 허수아비야. 나하고 아가씨는 친척이라고. 그래, 우리 아가씨 노래를 부르자고. Dance with me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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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with me 아가씨. 다들 미친 거 아니요? 멋들 하시는 겁니까? 이 한밤중에 떠들어대다니 분별도 예절도 체면도 없으십니까? 장소며 시간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소리를 질러대다니 아가씨의 집을 술집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뭐? 시간을 분별하며 어떻게 노래를 부르나? 이 닥치고 꺼져버려!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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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말씀드리죠. 아가씨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어른이니 모시고는 있지만 이런 물란한 행태에는 넌덜머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난잡한 행실과 손을 끊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작별하시겠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하세요, 토비경. 정말 그런가요? 볼수록 바람이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배짱이 날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놈을 쫓아내버릴까? 그 뒤는 어떡하고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그래선 안 돼요. 네가 하나 집사밖에 너네? 그래, 네가 행실이 좀 바르답시고 술과 안주를 내놓지 참겠다 이거야? 가서 이 집사 목걸이나 닦으라고. 마리아, 한 잔 더. 마리아, 아가씨의 총애를 생각해서라도 이 난폭한 사람들에게 술을 도와주지 말아야 할 거예요. 안 그럼 즉시 아가씨의 귀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가서 당나귀처럼 비나하느라 이 멍청아! 배가 고플 때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런 놈에게 결투를 신청해 두었다가 일부러 약속을 얻어서 골탕을 먹이는 것도 재밌을 거야. 그래, 해봐 기사 양반. 도전장을 써줄 테니까. 토비경, 제발 오늘 밤은 참아주세요. 오늘은 공장님 댁 청년이 다녀가느로 아가씨 마음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말벌려는 제게 맡겨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웃음거리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래, 얘기 좀 해봐. 그놈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 글쎄요. 그때그때 유리한 대로 알랑거리는 기회주의자라는 걸 알아요. 궁중말처럼 짓거려대면서 장난치 않을 꼴이 세상에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이 약점을 이용하면 아주 제대로 망신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작정인데?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 분명히 연애 편지를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편지에 인상착의를 써놔서 그 편지가 자기한테 보낸 게 틀림없다고 믿게 하는 거죠. 전 아가씨의 글씨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거든요. 오래전에 쓴 걸 보면 제 글씨인지 아가씨의 글씨인지 서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라니까요. 근사해. 이제 좀 감이 오는군. 나도 냄새를 맡았어. 떨어뜨린 연애 편지를 보고는 조카딸이 보낸 줄 알겠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줄 알게 된다 이거지? 제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야, 그런 방법이면 저 녀석이 바보가 되는 건 확실하고? 틀림없이 바보 멍청이죠.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군. 두고 보세요. 제 처방이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숨어서 구경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이만 주무세요. 그럼 안녕히. 잘가 마리아 여왕님. 내 꿈꿔. 정말 멋진 여자예요. 아무래도 나한테 반한 것 같아. 나한테는 저한테도 바란 적이 있었죠. 자, 자러 갑시다 기사 양반. 자네 돈을 좀 더 갖고 와야겠어. 말이 조카딸을 얻지 못하면 전 돈만 쓰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 돈을 가지러 사람을 보내 기사 양반. 그 애가 자네 차지가 되지 않으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도 좋으니까. 그래갖고 물론이죠. 자, 자러 가자고 기사 양반. 이제 잠자리에 들기 너무 늦었어. 자, 술 마시러 가자고. 어서와. 잘한다, 뱃새. 안녕하세요, 공자님. 어젯밤 들려줬던 그 곡을 연주해줄래? 세자리요. 잘 들어봐라. 순박한 옛 노래다. 순박한 옛 시골의 처녀들이 부르던 노래야. 그럼 연주해 볼까요? 그래, 연주해봐. 이리 와, 앉거라. 네. 네가 만일 사랑 때문에 고통받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다오.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모두 나와 비슷할 테니까. 사랑하는 이의 모습은 잠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선명하지만 그 밖의 모든 것들은 흐릿하고 변덕스럽단다. 어때? 이 노래가 듣기 좋으냐? 사랑의 신의 옥자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습니다. 썩 그럴듯한 말이구나.
여자들 만나는 게 좋아. 남자들이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사람을 앞에 두고 여자들보다 들떠있고 변덕스럽지. 여자들보다 요란하게 사모하다가도 금방 사모의 열기를 상실하고 휙 꺼져버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장미꽃 같다고나 할까? 아름답게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거든. 아, 어쩌면 그럴까요? 꽃이 활짝 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금세 시들어버리다니. 그래. 수고했다. 수고는요, 별 말씀을요. 연주하는 건 제 즐거움입니다. 그래. 그럼 네 즐거움에 갑시다. 그렇군요. 즐거움도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 법이죠.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럼 우울의 신의 가오가 있으시기래. 세자리오, 한 번만 더 그 매정한 아가씨에게 가다오. 가거든 이렇게 전해줘. 내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해서 세속의 재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운명이 그녀에게 부여한 재산 따위는 그 운명만큼이나 헛되게 본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자연이 오묘하게 빚어놓은 기적 같은 보석 중의 보석, 절세의 아름다움이라고 전해다오. 그래도 공자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시면. 그런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공자님이 아가씨를 사모하여 괴로워하듯이 어떤 여인이 공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공자님은 물론 사랑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여인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세상 그 어떤 여인의 마음으로도 지금 내 가슴 속에 고동치고 있는 이 격정을 견뎌낼 수는 없다. 내 사랑은 굶주린 바다처럼 탐욕스럽고 소화력이 왕성하거든. 내가 올리비아에게 품은 사랑을 다른 어떤 여인의 애정과 비교하지 마라. 그렇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단 말이냐? 여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 아버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자를 사랑했답니다. 마치 제가 여자였더라면 공자님을 열렬히 사랑했을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어떻게 됐느냐? 끓어오르는 사랑을 가슴속에 감춘 채로 꽃봉오리를 벌레가 갉아먹듯 상사병에 걸려 분홍빛 두 그릇 창백하게 야이고 수심에 잠겨 마치 인내의 속삭처럼 비탄에 빠진 채 미소만을 띠고 있었지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 아닐까요? 우리 남자들은 많은 말로 맹세하지만 사실 진실보다는 거칠애가 더 많죠. 맹세를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증명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럼 이 누이 동생은 상사병으로 죽었단 말이냐? 우리 집에 남은 건 딸이든 아들이든 제가 전부입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아가씨께 다녀올까요? 그래. 그게 내 용건이었지. 가서 이 보석을 전하고 내 사랑은 물러날 것도 없고 거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려라. 이쪽으로 오시게 뱀이야. 아유, 가야죠. 이렇게 거리를 놓칠 바야 우울증이 걸려 죽는 게 나아요. 이 재미난 날이다. 비열한 곰팡이가 창피를 나가는 꼴을 보게 된다니 말이야. 좋아 죽을 지경이죠. 어때 늙어? 놈이 피멍이 들도록 실컷 골려주잔 말이야. 그걸 못하면 평생 살이 될 거예요. 아가씨가 오는군. 어떤가 이쁘니? 모두 나무 그늘에 숨으세요. 말벌류가 이리 오고 있으니까. 아까부터 한참을 자기 그림자에 대고 뭔가 연습하고 있어요. 지켜보세요. 이 편지를 보고 나면 멍청이가 되고 말 테니. 재미를 보시려거든 어서 몸을 숨기세요. 넌 꼼짝 말고 여기 있거라. 따라란 딴 짝짝짝짝짝짝짝 모든 게 팔자 소관이야. 마리아가 언젠가 아가씨께서 날 좋아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아가씨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 만약 당신이 사랑을 한다면 이 말볼리오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이야. 게다가 아가씨는 모시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 날 살갑게 대해 주신단 말이야.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저런 건방진 자식. 조용히 하세요. 망할 자식 한 방 먹여줄까 보다. 말볼리오 굉장이라. 저런 불안당 같은 놈 총으로 쏴버릴까? 조용.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지. 스트레치 백작이